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자기가 나중에는 난 열심히 뭔가를 했거든? 근데 나한테 자꾸 뭐라 그래. 근데 나 뭐가 문제인지 몰라. 안녕하세요. 최근에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학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몇 명의 학생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성적은 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두뇌 학습 전문가 한 분을 모셔서 그 자세한 이유부터 해결 방안, 솔루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브레인 두뇌 학습 연구소 문하진 소장님을 찾아가겠습니다. 네, 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브레인 두뇌학습연구소 안양평촌센터 소장 문하진입니다. 더 브레인 두뇌 학습 클리닉은 네.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두뇌를 개발하고 뭐 그런 거창하게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몸의 주인은 우리잖아요. 네. 그죠? 나잖아요. 그래서 내 몸의 주인이 나고 내 마음의 주인이 나여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삶의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곳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해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행복감이 부족한 거거든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정신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그러면 요즘 많은 분들이 네. 좀 궁금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ADHD와 난독증에 대해서 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네네. 여기서 그럼 ADHD란 무엇인가요? 일단 ADHD 그러면 굉장히 이제 많이 흔하게 듣기는 하셨는데 많이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의 뇌가요, 하는 역할이 되게 많아요. 부위별로 하는 역할이. 그런데 이 ADHD라는 거는요, 우리 뇌에 있어서 앞에 있는 이 전두엽이라는 애가, 얘가 사령관이거든요. 근데 아무 때나 얘가 쓰이면 안 돼요. 그런데 얘가 너무 많은 노동에 시달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힘이 들겠죠, 당연히. 네. 그럼 과부하가 걸려요. 그럼 집중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산만한 아이, 집중 못하고 주의력이 결핍된 아이들이 산만하니까 그런 친구들을 쟤는 무슨 힘이 남아 돌아서 저렇게 막 돌아다녀 막 이래요. 네네. 사실은 반대예요. 그 친구들은 너무 많은 곳에 집중을 할 수 없어서 여기도 기운 저기도 기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기운을 다 빼는데, 왜냐면 모든 사람은 100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쓰고 싶을 때만 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안정되게 끈에 쓸 수 있을 때만 딱 쓰는데, 그 친구들은 아무 때나 막 써야 되니까 얘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팽이를 비유하자면, 팽이가 이렇게 힘이 없을 때는 이렇게 돌잖아요. 막 휘청휘청. 그런데 얘가 힘이 있을 때는 꼿꼿해요. 그죠? 네.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은요, 집중력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이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정신을 쓰면은 이렇게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너무 많은 곳에 쓰다 보니까 휘청휘청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들은 에너지가 부족하다라는 건데, 이거는 감정의 뇌에 너무 많이 그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조금밖에 활동을 안 한다든지 너무 많이 활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뭐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 네. 내가 나 중심으로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충동성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이렇게 제어가 되지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건 당연히 안 들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뭘 할 때 기다려주거나 인내심, 참을성 이런 거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소리가 들어와도 그냥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실패 경험이 되게 많겠죠. 네. 뭔가를 하려면 좌절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는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자기가 나중에는 난 열심히 뭔가를 했거든? 근데 나한테 자꾸 뭐라 그래. 근데 나 뭐가 문제인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나 삐뚤어질 테야. 이렇게도 될 수 있죠.
참 이런 게 굉장히 악순환인데 중요한 일 또한 우리 아이들이 맞춰야 될 때 맞추지 못하니까 얘는 부족한 아이야 라고까지 낙인을 찍히다 보면 우리 아이는요 정말로 부정적인 학습만 계속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학습 부진까지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ADHD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학습 부진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 증상을 초기에 발견하는 방법과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요 우리 아이들이 뭐 하나에 집중을 잘 못하고 엄마 무슨 말씀하시는데도 잘 못 알아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흘려듣기만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고집을 막 해요. 떼쓰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피드백을 받을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뭐 하나 진드가니 못하고 이것 집적 저것 집적 하고 좀 여기 앉아서 좀 이것 좀 있자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에만 너무 과도하게 몰두한다든지 네. 이런 거. 그리고 그 규율 같은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나이에 맞게끔 보편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과도하게 너무 많이 못 참고 충동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ADHD를 조금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런 친구들도 칭찬을 되게 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또 되게 징징거리기도 많이 해요, 이 친구들. 근데 잠을 잘 때는요 또 집에 와서는 온 에너지를 다 쏟았기 때문에 진짜 시체처럼 쓰러져 자요. 픽 쓰러져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짜증이 되게 많아요. 짜증이. 예, 왜냐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다 보면 우리가 피곤하죠. 피곤하니까 만만한 사람이 집이잖아. 엄마, 아빠, 날 사랑해주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짜증을 되게 많이 내요. 그리고 혼을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쟤는 개구져, 뭐해, 혼도 나고 그러니까 심술궂은 행동만 계속하게 되고 이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접하는 사람이 뭐 혼내거나 칭찬해주거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환경이 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우리처럼 이렇게 어른들 같으면 사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친구들은 이제 가족이라든지 엄마, 아빠, 뭐 형제들 끝에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내가 모임에 있는 그런 뭐 유치원이면 유치원,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학교면 학교 이런 데잖아요. 그런 데 있는 사람들하고의 정서적인 관계 회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관계 회복이 먼저 돼야지만 되는데 이거는 또 하나의 그 기저에 또 깔려 있는 건 뭐냐면요. 내가 봐도 본 게 아니고 들어도 들은 게 아니고 자 이거는 뭐냐면 시지각, 청지각 그 다음에 감각통합운동 이런 게 안 됐을 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한테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많이 불안정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정서적인 안정이 먼저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정서적 안정이 먼저. 네. 그럼 소장님 난독증이란 무엇인가요? 이제 엄마들이 그런 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오세요. 우리 아이가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공부를 하면서 얘가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요. 아니면 너무너무 더디게 읽어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아니면 정말 심각한 아이는 글씨를 모르고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글씨를 네, 모르네요. 글씨를 모르고 3학년이 됐는데도 그렇게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난독증이라는 건 그래서 지능이 얘가 바보 아닌가요? 막 이런 얘기도 하셔요. 어떤 엄마는 좀 심하게 제가 바보를 낳은 거 아니에요? 하고선 그러면 아이한테 굉장히 상처거든요. 근데 난독증이라는 병이 아니에요. 난독증은 공부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난독증은요, 일단 조건이 있어요. 모두 다 정상이어야 돼요. 지능이 정상이어야 되고요. 보는 것도 정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시지각이랑 청지각, 통합감각운동 뭐 이런 모든 것도 다 정상이어야 되는 거죠. 지능까지도.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신경학적으로 언어를 처리하는 뇌에 있는 데 있죠. 그쪽 부분이 부족해서 발달이 덜 돼서 이제 읽기라든지 이해력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난독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 쉽게 이제 생각할 때 얘가 지능이 부족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능은 부족한 건 아니에요. 이 난독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이런 거 엄마들이 집에서 말씀하실 때 보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는 그냥 글씨를 모르면 무조건 가나다라, 기억력 막 쓰면 되는 줄 알았어요. 책 많이 읽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난독증이라는 건 사실은 청지각 쪽에 있는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경학적으로. 네. 그래서
왜 글을 잘 모르는데 왜 그게 문제가 생기냐? 언어를 처리하는 뇌가 청지각이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정보를 처리하는 시간, 속도 이런 거에도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향상을 시켜주면은 우리 아이가 난독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신경생리학적인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난독증 임상 전문가들 찾아서 가서 훈련을 하시는 게 좋고요. 도움을 받는 게 또 그런 데 가면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하다 보면 아이들이 난독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이제 난독증도 그 유전으로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 유전으로도 올 수 있는 예, 건가요? 유전으로도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공부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해주는 거죠. 편안하게. 그래서 누구나 똑같은 방법을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공부를 하면서 그림으로 먼저 볼 수 있는 아이들은 그림으로 먼저 보면서 그걸 이해하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자신감도 먼저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학습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넌 왜 이렇게 못해부터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나는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아예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긴장되게 되죠. 시험만 보게 되거나 누군가가 뭔가를 물어보게 되면, 그러면 긴장이 된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긴장하면 어떻게 되죠? 하얗게 잊어버리죠. 그렇죠. 생각 안 나죠. 그거는 뭐냐면 근육이 피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움직일래요? 움직일 수가 없고, 정보가 전달될래요?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 긴장 상태가 해소되면 어떻게 되죠? 생각나죠? 아씨, 아까 또 까먹었는데 이제 생각났어.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거랑 똑같아요. 해소가 되니까 이제 피가 가요. 음. 그래서 근육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의 뇌가 항상 안정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더 긴장 상태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정서를 좀 많이 심어줄 필요도 있고요. 윽박지르기보다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한번 그래도 해볼까? 그리고 너는 그렇게 생각했어? 와, 엄마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데? 하고서 아이한테 호응해주고 공감해줘 가면서 그 아이가 긍정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글씨를 모르는 아이들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글씨를 읽어주기도 하신대요. 시험을 볼 때. 그러면 듣는 건 잘 되니까 그걸 말로 구술로 시험 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사실 여건상 그게 안 되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연구하고 있고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집에서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안정시켜주고 교육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교육적 그런 그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주의가 산만한 아이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아이들이 집중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산만들 하죠. 네. 자, 산만하다는 건 뭘까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 못 받아서예요. 아, 인정을 못 네. 받아가지고. 그죠? 내가 대장 나고 싶은데요. 나 튀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튀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산만한 것도 있어요. 나 잘났는데 계속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럴 때도 아이들이 산만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인정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이제 많은 아이들 낳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많은 아이들 낳죠. 그렇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알아서 서열도 정하고 알아서 그 안에서 다 해요. 조율해 나가면서.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하나씩밖에 안 나다 보니까 다 내 아이만 잘났대요. 집에서 내가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내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짜증도 많이 내고 막 그렇죠. 예.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일단 우리 아이들이 집중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산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집중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이것도 정서예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요. 예. 자, 진짜 이거는 뱃속에서부터 사실은 중요한 건데 애착 반응이라고 해요. 애착이 모아 애착이라고 엄마한테서부터 정서가 안정이 돼야 되고 엄마하고 안정이 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에 또 기여하는 건 아빠거든요. 아빠와 엄마 사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너무 머니까 그건 빼고 일단은 학습으로 들어간다면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집중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환경이라는 건 저한테 오는 엄마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진짜 집중력이 너무 없어요. 1도 없어요 하는 엄마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강아지가 뭐가 이렇게 집중이 안 될까? 혹시 컴퓨터 게임 할 때도 그렇게 안 하나요? 이런 말씀드려요. 네. 그러면
그건 죽어라고 하죠. 얘 불러? 신이에요, 신. 근데 얘, 근데 그것만 뺏으면 난리가 나요. 근데 다른 거 할 때는 내 말도 안 들리나 봐요. 근데 그거 할 때는 아주 막 죽어라고 덤비는데 다른 거 할 때는 뭐 신경도 안 써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집중력 그때는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때는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 그것도 집중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집중력, 모두가 지금 우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 집중력은 조금 달라요. 누구나 집중력은 갖고 있는데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거에 집중하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집중력은요, 선택적 과제주의 집중력이라고 해요. 아, 선택적 과제주의 집중력이요? 자, 예를 들어서 학습이라는 건 뭐죠? 알고 있는 걸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모르는 걸 배우는 거예요. 모르는 걸 배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듣거나 잘 보거나 내가 잘 해보거나 해야겠죠. 네. 그러려면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럼 보는 거를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는 거의 보면은 모르는 걸 배우는 거기 때문에 보던지 듣던지 해보던지예요. 그러면 자, 여기 좀 잘 보세요. 그럼 봐야 되고요. 자, 이 말 잘 들어야 돼. 그럼 잘 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 할 때 잘 보자. 근데 딴 거 하고 있고 옆에 있는 친구 말하는 게 신경 쓰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가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 과제에 대해서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듣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듣는 게 선택이 안 되고, 보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보는 게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집중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는 무턱대고 선택적 과제의 집중력을 다 잘라버리고 집중이 안 돼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학습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 과제의 집중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 선택적 과제주의 집중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들을 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듣지 않아도 돼야 될 거는 조금 소거시켜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들한테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그래요. 자, 어머니 지금 저희 여기 밖에 항상 음악을 이렇게 틀어놓거든요, 잔잔하게.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시계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저희 연구소에. 그러면 어머니 지금 제가 말하는 목소리가 큰가요? 그러면 아니요, 대화톤으로 적당하신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대화톤은 적당하죠. 그런데 제가 조용히 있을게요. 이러고 있으면, 자, 음악소리 들리시나요? 그러면 네, 들려요. 자, 제가 말할 때도 음악소리가 신경 쓰이셨나요? 아니요. 계속 이 소리는 들렸고요. 자, 시계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시계소리 들리죠? 근데 이 소리도 계속 있었어요. 근데 왜 이 소리가 그땐 안 들렸을까요? 저한테 선택을 해서 소장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하고 저를 선택했기 때문에 시계소리랑 음악소리가 선택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얘네를 내려앉은 거예요. 그거를 선택이 가려졌다는 거거든요. 이게 필터링이에요. 이게 잘 돼야지 되는데, 선생님 이제 그 청각적 주의 집중력이 안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자, 선생님 말 잘 들어봐. 선생님이 있잖아. 이러고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 뭐라 그래요? 옆에서 웅성웅성. 그러면 그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야, 너 때문에 안 들려. 야, 씨. 뭐라 그랬어? 선생님 안 들려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 안에서, 그렇게 시끄러운 안에서도 어떤 친구 잘 들어요. 이렇게. 그 친구는 선택적 주의 집중력을 지금 청각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친구예요. 즉, 필터링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칵테일 효과라 그러는데, 이런 게 잘 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 과제의 주의 집중력을 잘 키워주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 귀 모형을 들고 있어요. 귀 모형을 들고 있고, 근데 이 귀를 한번 보세요. 근데 이 귀 옆에 지금 제가 이 마우스를 들고 있어요. 마우스하고 귀하고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 귀를 보자 그러면 귀를 봐야 되고요. 마우스를 보자 그러면 마우스를 봐야 되는데, 한 개만 보일까요? 두 개가 다 보이죠? 그런데 귀를 보자 했을 때도 마우스가 보이고, 마우스를 보자 했을 때도 귀가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귀를 보자 했을 때 마우스는 흐리게 보여요. 근데 마우스를 보자 했을 때 귀가 흐리게 보여요. 보이긴 보이는데. 자, 이게 바로 과제주의 집중력이에요. 선택적. 그래서 마우스를 보자 했을 때 마우스는 잘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섬세하게 안 보이죠? 귀를 보자 했을 때는 귀를 선택했기 때문에 얘가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이래야만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집중을 해서. 이게 집중력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두 개를 다 같이 보면 선명하게 두 개를 같이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집중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적 과제주의 집중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뭔가에 대해서 하나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겠죠. 이런 게 길러지면은 학습에 몰두할 수 있는 집중력이 키워지다 보니까 몰두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학습에 몰두를 하다 보면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가 제일 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긍정적 경험이에요. 긍정적 경험. 네. 긍정적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긍정적 경험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동기부여와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자신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해봤으니까 검사님도 했어? 우와, 이씨, 별거 아니야. 이거 해봐? 막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나면 돼요. 일례로 저희가 연구소에서 이제 IM이라는 감각통합 운동 훈련을 해요. 이렇게 하는 훈련을 하는데 너무 엉터리로 해요. 이렇게 막 서가지고 자세도 엉망이고 막 이래요. 그러면 점수가 당연히 안 나와요. 그러면 전 지나가면서 칭찬으로 말을 해줘요.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자, 똑바로 보자. 앞에 보자. 보통 선생님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와, 뭐야. 저번보다 자세가 훨씬 좋아졌네. 오늘 컨디션이 되게 좋은가? 그러면 제가 보고 있다는 생각에 갑자기 아닌데 이게 그러면서 엉덩이랑 이게 자세가 탁 좋아져요. 자세가 좋아지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 집중하게 되죠. 점수 잘 나와요. 현준 나도 잘 나오네? 긍정적인 경험을 하니까 지금 자기가 잘 됐어요. 선생님 맨 처음에 안 한다 그러던 친구가요. 그게 3분이 5분이 되고요. 5분이 나면 15분을 하겠대요. 아이가. 근데 그게 돼요. 자, 내가 경험을 안 해봐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경험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집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유능한 강사는요. 말도 강약이 씨예요. 당근과 채찍이라 그러죠? 네. 왜 당근만 안 주고 채찍만 안 주고 그럴까요? 채찍만 계속 때려주면 애들이 계속 각성할 텐데. 그죠? 아이가 기분도 좋아야 되고요. 잘 땐 자야 되고 먹을 땐 먹어야 되고 놀 땐 놀아야 되고 공부할 땐 공부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한 건 칭찬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거는 혼낼 땐 혼도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조금씩 주면서 그러면서 아이한테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 아이가 성장을 해요. 근데 그 성장할 수 있을 때가 긍정적인 학습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한테 도전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긍정적인 학습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주의 산만한 아이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선택적 과제 주의 집중을 먼저 길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는 힘, 뭐 아니면 듣는 힘, 감각 통합하는 힘 이런 것도 좋아져야 되고요. 근데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일단은 정서적 안정이에요. 그것도. 예. 정서적 네. 안정이 돼야 된다. 네네.